오늘은 이제 큐브 9, 10, 11, 12 챕터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이제 일일이 하나씩 다 코딩은 하지 않고 좀 이제 수업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 그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영상 보시면은 하나씩 다 코딩을 했어요. 배경 무대 꾸미기 다 하고 그 영상 한번 보시면 되고, 선생님들 항상 이제 수업 가시기 전에 꼼꼼하게 한번 코딩을 해보시고 가세요. 그래야지 이제 학생들이 하는 실수, 그걸 잡아주실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일단 이제 PPT 제가 공유를 해놨는데 PPT 한번 보시고, 큐브가 한 9차시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은 저 고학년 수업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학년은 아마 다음 분기부터 다음 분기나 그 다음 분기에 이제 큐브를 할 거고, 고학년 첫 분기에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무대 꾸미기가 서투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큐브를 하는 거고, 또 피지컬 코딩은 굉장히 쉽잖아요. 큐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좀 아이들한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큐브를 사용하는 거고, 본격적인 코딩은 큐브 다음에 이제 코딩 스토리 1호를 들어가면서 시작을 할 거고. 하지만 이제 9차시 정도 들어가면은 애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추가 예제가 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코딩 스토리 1호에 들어갈 때 기본적인 뭐 동작 블록이라든가 형태 블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약간 좀 선행하고 갈 수 있도록 제가 추가 예제를 만들어 놨죠. 그다음에 이제 뭐 방송하기라는 것도 간단하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예제들을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블록, 여기선 배우진 않지만 이제 사용된 그 블로그에 보면은 뭐 위치로 이동하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간단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게 이제 추가 예제로 들어 있으니까 추가 예제로 좀 활용하시고, 아이들이 너무 시시해한다 싶으면은 요 완성본 가지고 게임을 하시고, 차라리 그 추가 예제 가지고 슬슬 이제 코딩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상황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제 9차시 데모 화면을 좀 보시고, 자, 여기서도 이제 자이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이로를 이용해서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직진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방향으로 요 화살표가 나올 때 그 방향을 맞춰야 돼요. 맞추지 못하면 이제 실패죠. 그래서 이 터널을 통과하는 게임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부스터라 그래서 터보가 있어요. 그 터보 초록색 버튼인가요? 초록색 버튼을 아마 누를 건데 그때 이제 터보 그런 게 있다. 게임 규칙은 아주 간단하니까 이제 어떤 버튼을 누르는지 그런 것만 잘 보시면 되죠. 시간 내에 탈출하면 성공.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PPT 상으로는 우리가 큐브를 연결하고 코딩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코딩을 다 한 다음에 연결을 하시면 돼요. 미리 연결해 놓고 있다가 중간에 뭐 연결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 접속 불량도 있고, 그러니까 코딩을 다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연결 딱 하셔도 되고. 자, 뭐 프로젝트 파일부터 불러오신다는 건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세 개를 먼저 불러오고, 이제 스프라이트 불러올 때 좀 두 번 나눠서 불러오셔야 돼요. 그래서 배경은 항상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한다. 자,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좌회전, 우회전, 직진 요 스프라이트가 있는데 이제 얘를 먼저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숨기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방향판하고 카트를 불러온다. 이렇게 나눠서 불러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토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방향판은 랜덤하게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방향을 맞춰야 되고 방향이 틀리면 이제 벽에 부딪히고 그다음에 연속으로 3번 맞추면 부스터 준비 완료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이때 이제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터보예요. 부스트가 사용할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초가 계속 줄어들고 자, 터널 길이도 이제 같이 줄어드는 거죠. 방향을 맞추면 터널 길이도 같이 줄어든다. 자, 그래서 시간 또는 터널 길이가 0이 되면 이게 사라지고 그래서 성공은 시간 내에 터널 길이가 0이 되면 터널로 빠져나오면 성공이 되는 거고 시간이 0인데 터널 길이가 아직 남았다. 그러면 이제 실패한 거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완성본을 한번 불러와서 선생님들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완성본 코딩 스토리 하나 띄우시고요. 코딩 스토리 버전은 2.4.6 저는 이제 무설치 무설치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뭐 설치 버전 사용하셔도 돼요. 그 학교에 설치했을 때 이상이 없으면 그 설치 버전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자꾸 그 학교 컴퓨터에 따라서 연결이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2.4.6 무설치라는 게 이제 저희 로브로브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지금 2개 사용해서 2.2.8하고 로이 큐브 할 때는 2.4.6 무설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일단 뭐 코드 보시면은 이제 무대에도 코딩이 들어가 있어요. 무대에도 최종 결과죠. 최종 결과가 무대에 코딩이 돼 있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스프라이트 좌회전, 우회전, 직진이 스프라이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처음에 불러와서 숨기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카트와 방향판이 있고요. 카트에 이렇게 자이로와 도트가 같이 켜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이제 코딩을 하는 거고요. 방향은 3가지만 있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직진 이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버튼을 이제 부스터로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잘 해보시고 항상 자이로 방향은 어떻게 돼 있죠? 이 케이블이 정면으로 케이블이 앞으로 향하게 해서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기울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진은 인사하듯이 앞으로 숙여주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잘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정신없이 막 하다 보면은 연결이 살짝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연결이 끊겼는데 여기 표시에는 초록색 불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연결이 돼 있는 걸로. 그럴 때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자꾸 그러지 마시고 요 큐브에 연결을 한번 끊었다가 다시 접속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요 케이블 있죠. 케이블을 잠깐 뺐다가 다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항상 그렇죠. 뭔가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연결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 연결이 가장 기본적인 거 연결이 잘 돼 있는지 그러면 한번 껐다 키는 것도 선을 뽑았다 다시 꽂던가 그게 이제 조치 요령 1번이에요. 자, 다시 연결하고 뒷바 눌러서 앞으로 해야 이제 바로 자세를 잡아요. 앞으로 방향이 틀리면 벽에 부딪히고 자, 부스터 나왔을 때 초록색
실패. 자, 다음 이제 10챕터 보실게요. 10챕터 PPT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 코딩이나 그런 거는 어렵지 않죠. 근데 이 게임을 깨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어려우니까. 자, 얘도 이제 자이로를 이용해서 오른쪽 왼쪽 움직이고 사다리로 올라갈 때는 요 색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자, 제일 마지막에 3층에 올라가서 부메랑을 던져야되는데 이때는 이제 흔들어야 돼요. 제일 먼저 이제 프로젝트 파일 불러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배경이 있죠. 네, 배경이 3개 있습니다. 기본 게임을 하는 공간인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게임 오버, 게임 클리어 배경 3개가 있고 자, 얘도 이제 순서대로 배치하시고 코딩이 이제 이름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순서가 바뀌어도 큰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프라이트는 어려운 거 없죠. 그냥 그대로 다 불러오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숨기기 해야 될 거는 숨겨주고 그다음에 이제 회전 방식 이렇게 좌우가 있는 스프라이트는 항상 그 회전 방식이 중요하죠. 기본 360도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좌우로 다 바꿔주셔야 돼요. 뭐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게 없죠. 자, 그다음 이제 스토리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생명을 정해야죠. 악당 생명, 히어로 생명. 요걸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폭탄이 떨어지다. 히어로나 바닥에 닿으면 터진다. 큐브를 기울인 방향으로 히어로가 이동한다. 그런데 사다리 올라가는 거는 초록색 버튼을 눌러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히어로의 속도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요 3가지 버튼을 이용해서 속도를 10, 20, 30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제 3층에 올라가서 큐브를 흔들면 부메랑이 날아가고 부메랑에 맞으면 악당은 이제 생명이 줄어드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폭탄에 맞으면 다시 원위치 한다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 평가해가지고 악당 생명이 0이면 클리어 아니면 게임 오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도 이제 완성본을 불러와서 이제 방송하기가 좀 몇 개 들어가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히어로 쪽에서 이렇게 이제 피지컬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히어로가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자이로를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 코딩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초록색 버튼 누르면 사다리 올라가기 이렇게 돼 있고 색깔 버튼 이용해서 이제 속도 정해주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큐브 흔들었을 때 흔들면 부메랑에 날아가는 거죠. 자, 이제 악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팅 생명 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게임 끝났을 때 방송하기 무대에서 우리가 이제 게임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게임급 방송하기 해주고 요 방송을 받는 거죠. 이제 제일 마지막에 히어로 게임이 끝나면 이제 이런 히어로와 악당 스프라이트가 사라지는 거니까 방송을 받아서 사라지기 게임급 받으면 악당 생명이 0이면 악당은 이제 위에서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격 큐브가 흔들렸을 때 공격 방송하고 공격하게 돼 있잖아요. 이 방송을 당연히 부메랑이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방통하기는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이 돼 있고. 얘는 어려워요. 어려워. 자, 올라와서 흔들어. 이게 이제 큐브를 흔들면 부메랑이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소스를 보면 어떻게 짜져 있냐면 복제하기로 짜져 있으면 연발로 날아갈 수 있겠죠. 근데 복제하기로 짜지 않았고 그냥 짰기 때문에 이 부메랑이 날아가서 다시 이제 숨긴 다음에 원위치 할 때까지, 그러니까 한 개밖에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었는데 뭐 부메랑이 하나밖에 안 나가고, 코딩을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병사구조 작전. 뭐 아주 재밌어요. 병사구조 작전 11챕터, 12챕터. 요 두 챕터는 뭐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이 큐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직접 선생님들이 한번 요 정의블록 유형에서 코딩하는 거 말고 스프라이트만 불러가지고 코딩을 해보면 굉장히 그 코딩 실력이 향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코딩 스토리 한 4호까지 있잖아요. 4호 끝난 다음에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면 큐브를 직접 코딩하는 거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직접 코딩한 그 완성본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4호 정도 마친 애들은 완성 화면만 보면 자기네들이 스프라이트만 있으면 다 짤 수가 있죠. 직접 코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의블록식으로 하지 말고 직접.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게 코딩을 해보면. 자, 얘는 이제 일단 이제 완성 화면 보시고 그 큐브를 잡는 방법이 좀 중요해요. 제가 여기 주의하라고 해놨는데, 이게 이제 큐브가 제일 많이 흔들리는 과정이거든요. 챕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했다가는 요 접촉하는 부분이 좀 느슨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주의 사항이 있고요. 일단 완성 데모를 보시고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선을 한번 이렇게 꼬아서 잡았어요.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이제 낚시하듯이 던질 건데, 선을 한번 손가락 사이에 껴서 이렇게 같이 잡은 거죠. 그래야지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잡게 해야 돼요. 게임 룰은 간단하죠. 제한 시간 내에 병사 구하는 거예요. 근데 병사를 구하려면 튜브를 던져줘야 되고, 튜브가 방향을 잘 맞춰야죠. 병사랑 닿도록. 그렇게 해야지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튜브를 던진 다음에 튜브를 감아야 되죠. 그때 이제 큐브를 흔드는데, 이때 이제 버튼을 누르면서 흔들어야 돼요. 자, 무대에 강 있습니다. 강 배경에 굉장히 많아요. 이 스프라이트를 다 불러오셔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자 배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배경에 코딩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스프라이트는 간단하게 스프라이트 3개 불러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숨기는 것들 밧줄 숨기고 나머지는 이렇게 배치를 잘 해놓으시면 되고. 자, 스토리는 이제 5초마다 병사의 위치가 이제 랜덤하게 바뀌고 손을 이렇게 막 흔들어요. 구해달라고. 그 다음에 큐브는 자이로 이용해서 오른쪽 왼쪽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튜브에 닿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던지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로이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튜브가. 자, 튜브를 던진 다음에는 던질 때도 이제 초록 버튼을 누르고 던지고, 그다음에 감을 때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흔들어서 감고. 자, 이렇게 이제 버튼을 이용한다는 거. 큐브만 흔드는 게 아니고 버튼도 같이 눌러야 된다. 자, 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코딩을 봐야 돼요. 튜브가 병사에 닿으면 사라지고 병사가 튜브 위치로 튜브 입은 모양으로 바뀌어요. 요건 나중에 이제 스프라이트랑 코드 짜는 걸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병사가 구출되면 감사하다고 말한 뒤 사라지고 구한 병사가 1 늘어나요. 자,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병사를 얼만큼 많이 구했는지, 자, 이렇게 이제 게임을 하시면 되겠죠. 자, 완성 프로그램을 한번 불러오고, 일단 배경을 보면 이제 배경은 계속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1번부터 쭉 짜져 있잖아요. 배경은 이런 식으로 코딩이 돼 있고, 자, 소스 코드 들어가 보면 배경 샵 번호로 짜져 있죠. 그 번호로 짜져 있다는 얘기는 뭐죠? 요 번호로 짜져 있다는 얘기야. 1, 2, 3, 4. 그래서 순서대로 놔야 됩니다. 사실 뭐 이 물결이 물살치는 모양을 만들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게 뭐 바뀌어도 큰 지장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짜진 대로 하려면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배경 번호로 짜져 있는지 배경 이름으로 짜져 있는지 이걸 이제 한 번씩 확인하셔서 순서가 중요한지 아닌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정의하기 들어가면 여기는 배경 10으로 이렇게 짜져 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갔다가 다시 9, 8, 7, 6, 5, 4, 3, 2 이렇게 줄어들게, 그래서 이렇게 물살이 치는 모양을 만들도록 코딩을 해놓은 거고요. 자, 밧줄은 모양 하나 이렇게 돼 있고, 튜브, 자, 튜브의 모양을 한번 볼게요. 튜브도 모양이 하나예요. 튜브는 이렇게 돼 있고, 튜브에 이제 피지컬을 짜는 거죠. 초록색을 누르고 그 다음에 큐브를 흔들고, 그러면 이제 튜브가 날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감을 때는 빨간색과 흔들기 같이 해줘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되고요. 자, 병사는 이제 이 모양을 한번 보셔야 돼요. 병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빠진 병사 1, 2 이렇게 해서 손을 막 흔들게 돼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모양은 뭐냐면 튜브에 올라탄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요 튜브 스프라이트가 병사에 닿으면 사라진다는 거죠. 얘를 사라지게 숨기게 만들고 이제 요 모양으로 바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튜브가 병사에 닿으면 숨겨요,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출한 병사 이렇게 돼 있고, 구출한 병사는 이제 우리가 실제 바로 코딩을 해보면 이렇게 좌표를 정해가지고, 이쪽에 Y 좌표니까 Y 좌표가 일정 부분 이하로 내려오면 이 모양으로 바뀌기, 이런 식으로 코딩을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닿는가, 튜브에 닿으면 스프라이트 모양이 이 모양으로 바뀌기,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로이는 이제 로이도 이 모양, 처음에 뭐 이런 모양들이고 간단하고요. 그다음 큐브에 따라서 로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좌우로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 로이가 이제 튜브를 집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닿았는가죠. 예, 닿았는가. 닿으면 이제 같이 로이랑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로이 위치로 이동하기 이런 코드를 사용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선을 이렇게 같이 잡아줘서 낚시하듯이 이렇게 던져준다. 던질 때는 네, 초록색 버튼, 초록색 버튼, 감을 때는 빨간 버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해야 돼요. 한 번만 누르고 하는 게 아니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 던져야 됩니다. 감을 때도 빨간 버튼을 누르고 계속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흔들어 줘야 되고 한 번씩 누르는 게 아니고요. 전체 화면으로 하면은 약간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컴퓨터가 딸리는 것 같아요. 자, 한 번씩 다 해보시고요. 네, 잘 되시죠? 이게 참 그 그래픽이 컴퓨터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예, 학교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걸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막 멈추거나 그런 현상이 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 12챕터 한번 볼게요. 12챕터 PPT부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당연히 그 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큐브가 그냥 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큐브가 총이라고 생각하고 요 케이블이 예, 총 9예요. 이렇게 내가 총을 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이로를 이용해서 좌우로. 그 다음에 얘를 큐브를 앞으로 기울이면 이제 총구가 밑으로 내려가고 네, 올리면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 상하 좌우를 짜놨으니까 자, 완성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발사를 하면 총알이 줄어들죠. 네, 총알이 줄어들면 다시 장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총을 쏠 때는 이제 초록색 버튼을 이용하고 장전할 때 네, 빨간색을 누르고 큐브를 흔든다. 네, 이 부분 잘 보시면 돼요. 배경은 하나예요. 네, 사격장이니까 간단하죠. 사격장만 불러오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프라이트 이렇게 불러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숨겨야 될 것들 먼저 숨겨주고 그 다음에 배치해 주시면 되고. 자, 스토리는 네, 타겟 속도 타겟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속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네, 2하고 이제 시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큐브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상하 그 다음에 앞으로 흘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위아래 위아래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초록 버튼을 누르면 총이 발사하고 섬광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초록 버튼을 누를 때마다 총알이 줄어들었겠죠, 당연히. 총알이 다 없으면 네, 빈총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장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큐브를 옆으로 흔들면 다시 총알을 착착 탄창을 다시 바꿔 끼죠. 자, 타겟은 이제 랜덤하게, 네, 5탄에 랜덤하게 나오고요. 랜덤하게 나타나서 계속 이동을 하고, 타겟의 조준점이 닿으면, 네, 그때 이제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명중이 된다는 거죠. 총 앞에 하얀 저 조준점이 있죠, 조준점. 그 다음에 시간이 0이면 예, 타겟이 사라지고 게임 결과 말하고요. 완성본 한번 불러보 보시고요. 자, 무대는 이제 코딩이 없습니다. 무대 하나고 이제 타겟들. 예, 타겟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여기 1, 2, 3, 4 예, 번호만 바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타겟에다가 짜줘야겠죠. 초록 버튼이 감지되고 초록색 버튼은 감지되었을 때 조준점에 닿으면 쓰러진다. 그렇죠. 그냥 쓰러지면 안 되고 초록색 버튼 눌렀을 때 그때 이제 비교하는 거죠. 조준점에 닿으면 네, 닿았다. 그다음에 총은 이제 초록색을 눌렀을 때 이제 발사하고 네, 총알이 없으면 빈탄창 소리. 그다음에 큐브를 흔들면 재장전하는 거. 그래서 이 모양을 이렇게 한 번씩 보여야 돼요. 어떤 모양들이 있나. 굉장히 그 정교한 모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 쏘는 모습, 네, 그 다음에 장전하는 모습,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지가 뭐 끝내주죠. 네, 장전하는 동작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연결한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탁탁탁탁 나오게 다음 동작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장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게임 결과고 총 보고 이제 총알도 자 총알도 보세요. 총알도 이렇게 한 발 남은 거, 두 발 남은 거, 세 발 남은 거 이렇게 이미지를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순서대로 코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조준점. 조준점이 총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조준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 좌우를 조준점에 코딩을 한다는 거죠. 조준점에 코딩을 하고 총은 네, 조준점을 따라다니도록 이렇게 코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재장전할 때는 빨간 버튼을 누르고 예, 큐브를 흔든다. 여기서는 이제 뭐뭐까지 기다리기로 또 짜놨어요. 네, 이런 블록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 만약하고 좀 비슷한 건데 차이는 이제 요게 실행이 돼야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흔들어야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거고. 뭐 만약으로 짜도 되긴 하는데 이 블록의 차이는 그 나중에 우리가 뒤에 배우잖아요. 3호 정도 들어가면 그 차이를 배우는 거고 일단 이제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짜놨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총알이 없을 때는 빨간색을 누르고 자, 20점.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게임을 한 번씩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 컴퓨터가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약간 딸려요. 줌하고 같이 해놓으니까 이 그래픽이 약간 좀 딸리는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학교 컴퓨터가 안 좋으면은 분명히 이게 이미지가 멈추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교육은 이걸로 마치고 이제 큐브 교육은 이제 다 끝났고 다음 달에는 코딩 스토리 1호하고 아마 로이 교육을 할 겁니다. 예, 그때는 이제 지금 이 단톡방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신청을 받아서 단톡방을 만들 거니까 카페 공지 잘 보고 계시고
그때 이제 따로 또 신청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공부한 거 계신 선생님은 남아서 질문해 주시고 오늘 교육은 이걸로 마치고 이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